정신 좀 차려. 네가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라운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뺨을 맞은 순간 제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만 울렸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창회에 왔을 뿐인데 그날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죠.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저에게 쏠려 있었고 누군가는 웃었고 또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켜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여자는 15년 전 그 시절처럼 똑같이 저를 짓밟으려 하는 걸까요?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어른이 된 지금까지 왜 저를 겨냥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며 라운지는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모든 판이 뒤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이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맥주잔, 안주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은 평범한 은행 직원입니다. 31살이죠. 오늘 중학교 동창회에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했던 친구가 간곡히 부탁해서 마지못해 온 거였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은 한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오할인이었어요. 화려한 샤넬 드레스를 입고 명품 백을 든 그녀는 테이블 중앙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수십만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라고 들었어요. 광고 하나에 수천만 원을 받는다더군요. 어머, 신다은 맞아? 할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와,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너 아직도 그 패션 감각으로 사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산 블라우스와 바지 차림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거든요. 뭐, 은행원이면 그렇게 입어도 되나 보네. 근데 어느 은행이야? 시중은행? 할인의 질문에 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응, 중소기업은행이야. 아, 거기. 그래도 공기업이니까 안정적이긴 하겠다.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한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제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은 했어? 남편은 뭐해? 애는 있고? 집은 어디 살아? 질문 하나하나가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소주잔을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요. 결혼했어.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고 아이는 아직 없어. 경기도 쪽에 살고. 아, 그렇구나.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작년에 프랑스 갔을 때 루이비통 본사 초청받았거든. 거기서 신상 라인 미리 봤어. 완전 대박이더라. 아, 맞다. 너희들 내 인스타 봤어? 어제 올린 거. 제주도 신라 호텔에서 찍은 건데 조회수가 벌써 100만 넘었어. 사람들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그녀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자리 한쪽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일 뿐이었어요. 할인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명 좋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다은아, 너 중학교 때 기억나?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학교 시절이라니요.
그때 기억은 제게 악몽과도 같았거든요. 하리는 그때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급식판을 일부러 쏟게 만들거나 제 물건을 감추거나 반 아이들 앞에서 저를 놀리거나 그런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났었어요. 기억나지? 내가 맨날 울고불고 했던 거. 그때 너 정말 웃겼어. 조금만 건드려도 눈물 뚝뚝 흘리고 할인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건 장난이었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 아니야? 장난이라고요? 저는 그 시절 학교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매일 아침 배가 아프다고 거짓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울면서 매달렸던 날들도요. 뭐, 그래도 지금은 다 잘 됐으니까 됐지. 근데 남편이 중소기업 다닌다며? 연봉은 어때? 할인의 질문은 점점 더 사적이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슬금슬금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건 좀, 에이, 우리 사이에 뭘 그래. 말해봐. 5천? 6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할인이 픽 웃더군요. 아, 그 정도구나. 요즘 그 정도 연봉으로 애 키우기 힘들지 않아? 그래서 애 안 낳은 거야?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건 저희 부부의 사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럴 의무도 없었고요. 할인아, 그만해. 옆에 있던 친구가 할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그 손을 뿌리치더니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뭘 그만해?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 친구끼리 이 정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식당 안의 시선이 모두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저는 이렇게 약한 걸까요? 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걸까요?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서 허옇게 변해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1시간만 더 있다가 나오면 돼. 스스로에게 말하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보며 수군거리고 있었거든요. 하리는 휴대폰을 들고 웃고 있었고요. 다은아 왔어? 너 진짜 웃기더라. 아까 화장실 가면서 얼굴 완전 일그러졌던 거 봤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사진 찍었거든. 너무 웃겨서. 할인이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화장실로 향하며 눈물을 참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각도도 최악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울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거 내 인스타에 올려도 돼? 재밌을 것 같은데. 안 돼. 그러지 마.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식당 안의 다른 테이블 사람들도 저를 쳐다봤어요. 왜? 친구 사진 하나 올리는 게 뭐가 문제야? 할인아, 제발. 그러지 마.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너 진짜 예민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야. 너는 그때도 지금도 사람을 괴롭히는 걸 재미로 여기잖아. 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할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뭐라고? 지금 내가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할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정말 버릇 없어졌네. 누가 가르쳐 줘야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할인의 손바닥이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뺨을 맞는 둔탁한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식당 안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배경 음악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숨죽인 채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뺨이 따갑고 귀가 멍멍했어요. 눈앞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왼쪽 뺨에서 열기가 확 퍼져나갔어요. 손가락 자국이 남을 정도로 세게 맞았습니다. 정신 좀 차려. 내가 감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할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절대 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제가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할인아,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친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할인은 태연했습니다. 괜찮아.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지. 얘가 먼저 소리 질렀잖아. 그렇지, 다은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손을 들어 뺨을 만졌어요. 아직도 뜨겁게 화끈거렸습니다. 피부가 부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식당 입구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섰습니다. 경호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재빠르게 식당 안을 둘러본 뒤 좁은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무슨 일이지?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뺨을 맞은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식당 밖에서 한 여성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샤넬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주변을 압도하는 기세를 풍겼어요. 우아하면서도 냉정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시어머니 정미령 여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당 안을 천천히 훑어본 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붉게 부은 뺨을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빠른 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다은아. 시어머니는 떨고 있는 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어요. 어머님, 왜 여기? 지우한테 연락받았어. 동창회 간다고. 시어머니는 제 상태를 확인한 뒤 천천히 할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할인은 그 시선을 받으며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웬 할머니가? 할인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명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명예회장 정미령. 동창들이 명함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한성그룹이요? 국내 10대 재벌 그룹 중 하나잖아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손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저기요.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그냥 친구끼리 뺨을 때려. 그게 친구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 예, 회장님.
지금 즉시 이 식당 CCTV 영상 전부 확보해. 그리고 법무팀 연락해서 폭행죄로 고소 준비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진짜 오해예요. 저희가 장난친 거. 장난으로 사람 뺨을 때리면 되는 줄 알아? 당신 몇 살이야? 31살이요. 31살 먹은 어른이 친구 뺨을 때리는 게 장난이야? 그럼 나도 당신 뺨 한번 때려볼까?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할인이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내 며느리한테 해. 할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일으켰습니다. 제가 비틀거리자 시어머니가 더 단단히 붙잡았어요. 가자, 다은아.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어. 경호원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할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제발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밖에 나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네, 어머님. 근데 어떡해. 지우가 걱정돼서 연락했어. 내가 동창회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혹시 몰라서 왔지.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고맙긴.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이제부터는 내가 당하고만 있지 마. 내 뒤에는 우리가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한테 모든 걸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미리 말해뒀어야 했는데. 괜찮아. 어머님 덕분에 지금은 괜찮아.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할인이 그냥 물러설 리 없다는 걸요. 동창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메시지 알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SNS 알림이 5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모두 제 이름이 태그된 게시물이었습니다. 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알림을 눌렀어요. 할인의 인스타그램이 열렸습니다.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할인은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한참 울고 난 것처럼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도 헝클어진 상태였습니다. 캡션을 읽었습니다. 어제 동창회에서 정말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중학교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인사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그 친구 시어머니가 경호원 2명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저를 협박하고 고소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재벌 집안을 어떻게 상대하나요?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댓글을 봤습니다. 수천 개가 달려 있었어요. 언니 힘내세요. 재벌들은 원래 저래요. 이거 완전 갑질 아니에요? 경호원까지 동원했다고요? 무섭네요. 할인 언니가 피해자네요. 응원합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잖아요. 할인이 먼저 저를 괴롭혔고 뺨까지 때렸는데요. 다음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동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어젯밤 동창회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가 식당에 들어오는 장면부터 시작됐어요. 경호원들이 위압적으로 서 있고 시어머니가 할인한테 차갑게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손댄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그 장면만 반복 재생됐습니다. 할인이 저를 괴롭힌 장면은 하나도 없었어요. 할인이 제 뺨을 때린 장면도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아무 이유 없이 할인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재벌의 힘인가 봅니다. 경호원 2명을 데리고 와서 저를 위협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친구한테 인사했을 뿐인데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갑질이에요. 재벌들 진짜 무섭네요. 할인 씨, 고소하세요. 이건 협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이거 봐. 할인이 영상을 올렸어. 남편한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완전 편집한 거잖아. 할인이 너한테 뺨 때린 건 하나도 안 나와 있네. 사람들은 그걸 몰라. 다들 어머님을 욕하고 있어. 남편이 즉시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금 할인 인스타 봤어? 영상 올렸어.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해.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법무팀이랑 회의 중이래. 곧 대응할 거야. 하지만 이미 영상이 퍼졌어. 조회수가 50만이 넘었어.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도 CCTV 영상 있잖아.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SNS는 진실보다 자극적인 내용이 더 빨리 퍼지니까요.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할인의 게시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재벌 며느리한테 밉보였다고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경호원한테 둘러싸여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인데요. 매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할인을 응원하는 내용이었어요.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직원 통용문으로 들어가는데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다은 씨, 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네. 혹시 인스타 봤어요? 난리 났던데요. 봤어요. 그게 진짜예요? 시어머니가 경호원을 데리고 왔다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할인이 먼저 저를 그래도 좀 그렇죠. 경호원까지 동원하는 건 김 대리의 목소리에 비난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리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려는데 팀장한테서 호출이 왔어요. 다은 씨, 잠깐 올라와요. 팀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은 씨,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SNS 문제 때문에요. 고객 민원이 들어왔대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민원이요? 재벌 집안 며느리가 은행원으로 일하는 게 불편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건 아닌데요. 저는 실력으로 들어왔어요. 알아요.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아요. 당분간 고객 응대는 자제하고 내부 업무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멈춰 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에 갔는데 동료들이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재벌 며느리래. 몰랐네. 그러게.
평소에 티도 안 냈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좀 심한 거 아니야? 경호원까지 데리고 온 거. 저는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오후 3시쯤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신다은 씨시죠? 케이블 방송 제작진입니다. 네. 재벌 갑질건으로 취재하고 싶은데요.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도 해명하셔야죠. 지금 여론이 안 좋은데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렵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사 기자였어요. 신다은 씨, 시어머니 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서둘러 은행을 나왔어요. 더 이상 사무실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재벌 갑질 논란, SNS에서 확산.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인플루언서 오아린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 화제다. 영상에는 한 재벌가의 경호원들이 오 씨를 위협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오 씨는 중학교 동창과의 만남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는 할인의 눈물 흘리는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재벌들 원래 저래요. 서민은 이렇게 당하는 거죠. 경호원까지 동원하다니. 무섭네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은아, 왔구나.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쟤 때문에.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걱정하지 마. 법무팀이 이미 움직이고 있어. 내일 할인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할 거야.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여론은 진실이 밝혀지면 바뀌는 거야. 우리한테 CCTV 원본이 있잖아. CCTV요? 그래. 식당 CCTV에 할인이 너한테 뺨 때리는 장면이 다 찍혀 있어. 내일 기자회견 열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게시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3시쯤 휴대폰을 켰습니다. 할인의 계정을 확인했어요. 새 게시물이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벌가에서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하네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봅니다. 조회수가 이미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만 개였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쯤 이 악몽이 끝날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장소는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함께 갔어요. 시어머니는 회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명예회장 정미령입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SNS에 퍼진 영상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수첩을 꺼내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제 며느리 신다은은 중학교 동창회에서 오아린 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비서가 스크린을 내렸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호텔 라운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했어요.
시간 표시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할인이 저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제 옷차림을 비웃고 결혼 생활을 캐묻고 사진을 찍겠다고 협박하는 모습,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짝! 할인이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예요? 완전히 반대네요.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에 들어오는 장면, 할인을 제압하는 장면까지 전부 나왔어요. 하지만 할인이 SNS에 올린 영상과 달랐습니다. 전체 맥락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할인이 먼저 가해자였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할인 씨는 제 며느리를 괴롭히고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SNS에는 편집된 영상만 올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경호원을 데리고 간 건 사실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폭행 현장에서 며느리를 구출하는 게 잘못된 일입니까? 하지만 오할인 씨는 위협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폭행범이 처벌받는 걸 두려워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신다은 씨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했어요. 신다은 씨, 오할인 씨와는 어떤 사이였습니까? 중학교 동창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어떤 괴롭힘이었습니까? 급식판을 일부러 쏟게 만들고 제 물건을 숨기고 반 아이들 앞에서 저를 놀렸습니다. 매일 그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동창회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간곡히 부탁해서 갔어요. 그런데 똑같았습니다. 중학교 때처럼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화를 내신 겁니까?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뺨을 때렸어요. 기자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믿어줄까요? 할인은 인플루언서고 저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인데요. 제 대답에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기자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신다은 씨, 한 말씀만 더. 오할인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감싸며 길을 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아섰어요. 차에 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잘했어, 다은아. 떨렸어요. 그래도 잘했어. 이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어요. 재벌 갑질 논란 반전. CCTV에 폭행 장면 포착. 오할인 영상 편집 의혹. 인플루언서의 거짓말. 진실 공방. 기사를 열어봤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CCTV 장면도 함께요.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완전 반전이네요. 할인이 먼저 때렸잖아요. 영상 편집한 거 완전 악질이네. 신다은 씨 불쌍해요.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할인 팬들의 댓글도 있었습니다. CCTV도 조작할 수 있어요. 재벌이면 뭐든 할 수 있죠. 할인 언니 믿어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할인의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확인했어요. 할인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도 편집된 거예요. 제가 먼저 때린 게 아니에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벌들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CCTV도 조작할 수 있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 대항할 수 없어요. 시청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언니 울지 마세요. 우리가 믿어요. 재벌들한테 지지 마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이 또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진실은 결국 밝혀져. 하지만 할인 팬들은 계속 할인을 믿잖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실을 알았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날 저녁 뉴스를 봤습니다. 케이블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재벌 갑질 논란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측이 공개한 CCTV에는 인플루언서 오하린 씨가 먼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할인이 제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오하린 씨는 이 영상도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보지 마. 스트레스만 받아. 응.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여론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은아, 내일 경찰서 가자. 할인을 정식으로 고소할 거야. 네, 어머님. 그리고 걱정하지 마. 법무팀이 완벽하게 준비했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할인은 계속 거짓말을 할 텐데.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그리고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제 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지 않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폭행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3가지 혐의였습니다.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오하린 씨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조금씩이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어요. 회사에서 당분간 쉬라고 했거든요. 오전 10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신다은이지? 너 정말 나쁜 년이구나.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어요. 누구세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할인 언니를 괴롭히지 마. 재벌 주제에. 잠깐, 이건 오해. 닥쳐.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재벌 갑질려. SNS 보니까 완전 얄미워 보이더라. 또 욕설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통, 2통, 3통. 계속 걸려왔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인 언니 건드리지 마. 재벌이라고 다야? 너 집 주소 알아냈어. 조심해.
마지막 전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 주소를 안다고요?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와. 무슨 전화? 할인 팬들인 것 같아. 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집 주소를 안다고. 뭐, 지금 집에 있어? 응. 절대 문 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엄마한테도 연락할게.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혹시 누가 오는 건 아닐까요? 도어락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SNS를 확인했어요. 할인의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재벌의 힘이 무섭네요.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니까요. 게시물 아래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재벌갑질 반대, 해시태그 할인을 지켜주세요. 해시태그 진실은 승리한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재벌들한테 지지 마세요. 신다은 집 주소 누가 아는 사람? 강남 어디 산대요. 찾아가서 항의합시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려 한다고요? 더 아래 댓글을 봤습니다. 신다은 다니는 은행 전화번호 여기요. 은행에 민원 넣어야죠. 보이콧합시다. 중소기업은행 이용 안 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다은아, 괜찮아?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무서워요, 어머님. 전화가 계속 와요. 휴대폰 좀 봐도 될까?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완전히 조직적이야. 할인이 팬들을 선동하고 있어. 어떡하죠? 일단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겠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시어머니가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이버 수사대요. 협박 전화 때문에 신고하려고요.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응. 짐을 쌌습니다. 당분간 필요한 옷가지들이었어요. 시댁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여기는 안전해. 경비원들이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직도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 진정될 거야.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제가 동창회에 가지 않았으면. 다은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할인이 잘못한 거야. 그리고 그 팬들도.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알아. 하지만 우리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오후 3시쯤 뉴스를 켰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할인 팬들의 과격한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다은 씨에게 협박 전화를 하고 SNS에 주소를 공개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이버 불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전문가가 나왔어요. 이런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팬덤 문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뉴스가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제 여론이 더 바뀔 거야. 할인 팬들이 너무 심하게 나갔어. 그럴까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저런 행동 싫어해. 저녁 6시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다은 씨 협박 전화건으로 수사 시작했습니다. 발신 번호 추적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아린 씨 소환조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모레 오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됐어요. 남편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파스타였어요. 먹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응.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몇 입 먹다가 내려놨어요. 억지로라도 먹어. 건강 챙겨야지. 남편의 말에 다시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게 끝날까? 하리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팬들은 저를 괴롭히는데 휴대폰을 켰습니다. 새 번호였지만 SNS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린의 계정을 봤습니다. 또 새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일부 팬분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겉으로는 말리는 척하지만 사실은 부추기는 글이었습니다. 댓글을 봤습니다. 언니는 잘못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신다은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죠.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진실을 보지 않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회사 가야 해. 괜찮겠어? 응. 어머님이랑 있을게. 혹시 모르니까 경호원 한 명 붙일게. 그럴 필요까지. 안전이 우선이야. 남편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먹어, 다은아. 네. 밥을 먹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포크를 떨어뜨렸어요. 괜찮아. 경비실에서 확인하고 올려보낸 사람일 거야. 시어머니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입니다. 경비원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정미령 회장님 앞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원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자를 들여왔어요. 뭐가 왔을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무슨... 보지마, 다은아. 하지만 이미 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쥐 사체가 들어있었어요. 붉은 페인트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인 언니를 괴롭히면 다음은 내 차례다. 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시어머니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은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증거물로 가져갔어요. CCTV 확인하겠습니다. 범인 반드시 잡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갈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은아, 이제 끝낼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끝장낼 거야.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주장이 계속 언론에 나왔어요. 그녀는 중학교 때 제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법무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3명이 테이블 앞에 있었어요. 신다은 씨 중학교 때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기록이요? 학교 폭력 신고 기록, 상담 기록, 징계 기록 등입니다. 오아린 씨가 피해자였다는 증거를 찾는 거죠. 찾으셨어요? 아직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아린 씨의 중학교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징계 기록이 3건 있습니다. 징계요? 네. 폭력, 금품 갈취, 집단 괴롭힘.
모두 2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할인이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명단에 신다은 씨 이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당시 학교 상담 선생님이 작성한 기록입니다. 신다은 학생이 오아린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맞았어요.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왜 이 기록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죠? 학교 측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15년이 지나면 폐기하는데 아직 13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럼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오아린 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 날 법무팀은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반 친구들을 찾아서 인터뷰했어요. 일주일 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다은 씨, 증인을 찾았습니다. 증인이요? 네. 당시 같은 반이었던 학생입니다. 지금은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예요? 이름은 김수진 씨입니다. 기억하세요? 수진이요? 그럼요. 제일 친했던 친구예요. 김수진 씨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오아린 씨가 신다은 씨를 괴롭힌 걸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은아. 수진이 저를 보더니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이야, 수진아. 뉴스 봤어. 많이 힘들었겠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다은아, 내가 증언할게. 중학교 때 일.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너 혼자 감당하게 둘 순 없어.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때 내가 미안했어. 널 도와주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나한테 유일한 친구였어. 할인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선생님한테만 말하고 직접 나서지 못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증언하면 도움이 될까? 당연하지. 고마워, 수진아. 그날 오후 법무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증거 자료를 공개하기로 했어요. 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수석 변호사가 나섰어요. 오늘은 중요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학교 기록이 떴습니다. 이것은 오아린 씨의 중학교 징계 기록입니다. 폭력, 금품 갈취, 집단 괴롭힘, 총 3건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상담 기록입니다. 신다은 씨가 오아린 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또한 당시 같은 반 학생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신다은 씨와 중학교 동창입니다. 수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아린 씨가 다은이를 괴롭히는 걸 직접 봤습니다. 급식판을 일부러 쏟게 만들고 물건을 숨기고 반 아이들 앞에서 놀렸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학교 가기 싫어했어요.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할인이의 부모님이 학교에 압력을 넣어서 무마됐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당시 일기장이 있습니다. 수진이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인이가 다은이한테 한 일들이요. 노트가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글씨가 선명했어요. 2012년 4월 5일
오늘도 할인이가 다은이 급식판을 엎었다. 다은이가 울면서 청소했다. 2012년 5월 12일. 할인이가 다은이 가방을 숨겼다. 다은이가 1시간 동안 찾았다. 기록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견이 끝난 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오할인 중학교 때 학폭 가해자였다.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오할인 씨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중학교 기록에 따르면 오 씨는 가해자였으며 신다은 씨는 피해자였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완전 거짓말쟁이네요. 피해자 코스프레 최악이다. 할인이 사과해야죠. 이제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할인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댓글도 모두 차단됐어요. 그날 저녁 할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다은아, 나 할인이야.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내가 잘못했어. 중학교 때도 지금도. 제발 용서해줘. 용서?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야? 넌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어. 제발 다은아. 고소 취하해줘. 안 돼. 이건 끝까지 가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계셨습니다. 잘했어, 다은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마지막이요? 재판이야. 법정에서 확실하게 끝내는 거지.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어요. 아침 9시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법무팀 변호사들도 함께였습니다. 긴장되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괜찮아. 우리가 다 있잖아. 법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신다은 씨, 오늘 재판 어떻게 예상하세요? 오할인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앞을 막아줬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수진도 보였습니다. 피고석을 봤습니다. 할인이 앉아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였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 오할인, 기립하세요.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할인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혐의를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요? 네.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할인의 SNS 게시물들이 떴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피고인은 동창회 당일 밤부터 계획적으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편집하고 피해자인 척 연기했습니다. 검사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광고 수익 내역입니다. 해당 게시물들로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을 이용해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고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할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판사가 할인을 받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할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신다은 씨를 때린 것, 영상을 편집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할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질투요? 네. 다은이가 평범하게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화려해 보여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SNS에서 가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다은이는 진짜였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폭행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간적이라고요? 하지만 그 후 계획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SNS에 올렸잖습니까? 할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인 신청합니다. 누구입니까? 김수진 씨입니다. 수진이 증인석으로 나왔습니다. 선서를 하고 앉았어요. 증인, 피고인과 피해자를 아십니까? 네. 중학교 동창입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오할인이 신다은을 괴롭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할인이는 거의 매일 다은이를 괴롭혔어요. 급식 시간에 일부러 판을 쏟게 만들고 물건을 숨기고 반 아이들 앞에서 놀렸습니다. 선생님은 모르셨나요? 알았어요. 하지만 할인이 부모님이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해서 무마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당시 일기장과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판사가 직접 읽어봤어요. 피고인,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럼 당신은 중학교 때부터 피해자를 괴롭힌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세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은 제 차례. 증인석에 앉았어요. 피해자,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동창의 날을 떠올렸습니다. 할인이 제 옷차림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연봉을 물었어요. 왜 아이가 없냐고 사적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창피했습니다. 중학교 때가 떠올랐어요. 똑같았거든요. 그 다음은요? 제가 항의하자 할인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아팠습니까? 네. 귀가 멍멍했고 뺨이 부었습니다. 증언을 마쳤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어요. 재판이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거가 제출됐어요. CCTV 영상, 학교 기록, SNS 게시물, 광고 수익 내역. 오후 4시쯤 재판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고는 2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할인이 저를 불렀습니다. 다은아. 돌아봤습니다. 할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알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신다은 씨, 오늘 재판 어땠어요?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오할인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면 될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은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곧 끝날 거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날 밤 뉴스에 재판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할인 법정에서 혐의 인정. 광고 수익 3천만 원 드러나.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런 짓을 하다니. 신다은 씨 불쌍하다. 할인이 제대로 처벌받아야죠. 징역형 나와야 해요. 2주 뒤 선고일이었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할인 기립하세요. 할인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신다은에게 폭행을 가했고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습니다. 판사가 할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뺨을 때린 것을 넘어 SNS를 통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피고인 오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사회봉사 200시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할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부축했지만 일어서지 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신다은 씨, 판결에 만족하세요? 네. 정의가 실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할인 씨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자기 인생을 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며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은아, 수고했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버텨준 거지. 남편도 뒤에서 저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 이제 평범하게 살자. 응, 그러고 싶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공간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플루언서 오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손해배상 5천만 원.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SNS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SNS 정보를 무분별하게 믿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신다은 씨 고생하셨어요. 오할인 제대로 처벌받았네요. SNS 거짓말 조심해야겠어요. 다은 씨 행복하세요. 따뜻한 응원이 많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더니 박수를 쳐줬어요. 다은 씨,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멋있어요. 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다은 씨, 그동안 제가 좀 오해했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커피 한잔 할까요? 제가 살게요.
좋아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그 평범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택배가 왔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다은아, 나 할인이야.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앞으로 너한테 연락하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아. 할인. 편지를 접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뒤 수진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다은아, 요즘 어때? 좋아. 평범하게 잘 살고 있어. 다행이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잖아. 수진아, 그때 증언해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친구잖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야기, 지금 하는 일, 앞으로의 계획. 편안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다은아, 너 정말 강해졌다. 그래. 응. 예전에는 울기만 했는데 이제는 똑바로 맞서잖아. 수진이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우리 앞으로도 자주 보자. 그래, 꼭. 2달이 지났습니다. SNS에서 제 이야기는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이슈들이 생겼고 사람들의 관심도 옮겨갔습니다. 할인의 인스타그램은 완전히 삭제됐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제 삶을 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어느 주말 남편과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여보,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이런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평범한 게 제일 소중한 거더라.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어요.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다은아, 많이 먹어. 네, 어머님. 맛있어요.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좋아 보인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고맙긴. 이제 정말 행복하게만 살자. 네, 그럴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문득 몇 달 전이 떠올랐습니다. 동창의 날 뺨을 맞던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났던 장면, 법정에 섰던 날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일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저는 새로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이 행복했어요. 주방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커피. 간단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일어났어? 남편이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응. 아침 먹자. 좋은 냄새 나는데? 역시 우리 와이프 손맛이 최고야.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 있어? 아니, 오늘은 평범한 하루야. 너는? 나도. 그냥 일상적인 업무만 있어.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너무 소중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SNS 알림은 몇 개 없었습니다. 요즘은 SNS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필요한 것만 보고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다은 씨,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어제 드라마 봤어요? 완전 재밌던데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몇 달 전 일을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고요. 오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을 응대하고 서류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바쁘지만 즐거웠어요. 점심시간 김 대리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다은 씨,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남편분이랑 잘 지내시나 봐요. 네, 덕분에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주말 계획. 평범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오후 3시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다은아,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 우리 카페 가자. 좋아. 토요일 어때? 완벽해. 그럼 토요일 2시에 보자. 수진과는 요즘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만나서 수다를 떨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오늘 일찍 끝나서 저녁 뭐 먹을까? 밖에 나가서 먹을까?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좋아.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요즘 좋은 것 같아. 그게 다 엄마 덕분이야. 그때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어. 정말 감사하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파스타와 스테이크였어요. 맛있게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어디로? 제주도는 어때? 3박 4일 정도로. 좋아. 다음 달에 가자. 휴가 신청할게.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수진과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카페에 도착하니 수진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다은아, 수진아, 오랜만이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요즘 어때? 좋아.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재밌어. 수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너는? 회사 일 어때? 나도 좋아.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 그나저나 할인 소식 들었어? 갑자기 나온 이름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는데? 인스타 완전히 접었대. 그리고 지방으로 이사 갔다더라. 그래. 응. 들리는 소문으로는 작은 카페에서 일한다던데. 할인의 근황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잘 됐네. 평범하게 살면 좋겠다.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 이제 과거야. 나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너 정말 강해졌어. 자랑스러워. 수진아 덕분이야. 고마워. 우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일요일 오후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해 주셨어요. 다은아 왔구나. 어머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참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여. 네, 감사합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든 음식은 언제나 맛있었어요. 다은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잘하고 있어요. 다들 잘해주시고요. 다행이다.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나더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은아,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어머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은아, 지우야, 너희 여행 간다며? 네, 어머님. 다음 달에 제주도 갈 거예요. 좋겠다. 재미있게 다녀와라. 네, 다녀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런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맞아. 평범한 게 진짜 행복이더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이 떠올랐어요. 동창의 날 뺨을 맞았던 순간, 시어머니가 나타났던 장면, 법정에 섰던 날들,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왔어요. 작은 카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 분위기 좋다. 그치? 커피 한 잔 할까? 우리는 한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할인이었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은아, 할인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메이크업도 없고 명품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수수한 검은색 앞치마를 두른 채였어요. 여기서 일하니? 응. 6개월 전부터.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아도 될까?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앉아. 할인이 우리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 괜찮아. 그냥 우연이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다은아, 나 정말 많이 반성했어. 할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와서 일하면서 생각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 너한테 한 짓들 평생 후회할 거야. 중학교 때부터 동창회까지 전부.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은 어때? 괜찮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여기서 일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게 뭔지 알게 됐어. SNS는 완전히 끊었어. 이제 안 해. 그게 나한테도 독이었던 것 같아. 할인이 창밖을 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상담도 받았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려고. 왜였는데? 열등감이었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려고 했는데 속은 텅 비어 있었어. 그래서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높아진 것 같았나 봐. 할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달랐어. 평범해 보였는데 진짜 행복해 보였거든. 그게 너무 부러웠어. 할인아. 응? 이제는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정말 미안해. 알아. 그리고 용서할게.
할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응. 내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보이니까. 할인이 테이블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고마워, 다은아. 정말 고마워. 저는 할인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 우리 각자 잘 살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응, 그럴게. 할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커피 줄게. 서비스야. 고마워. 할인이 일어나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내려서 가져왔어요. 맛있게 마셔. 응. 고마워, 할인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근황, 요즘 하는 일, 예전처럼 무거운 대화는 아니었어요. 다은아, 너 얼굴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여. 응. 요즘 정말 행복해. 남편분도 좋은 분 같아. 응. 내 평생 인연이야.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인아,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고마워. 나도 그러고 싶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일어설 시간이었습니다. 할인아, 우리 이제 갈게. 응. 제주도 여행 잘하고 가. 카페를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할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 용서해줘서 대단해. 용서해야 나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여보,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병원 갔었어. 지난주에. 왜? 어디 아파?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 임신했어.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진짜야? 응. 사주됐대. 남편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우리 이제 가족이 생기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아직. 돌아가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엄마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우리는 해변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붉은 해가 바다로 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인생 정말 좋아졌다. 응.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해. 아기한테 좋은 부모가 되자. 그럼 우리 아이는 사랑 많이 받고 자랄 거야.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에 퍼졌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다은아, 제주도는 어때? 좋아요. 근데 어머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임신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다은아, 정말이야? 네, 어머님. 사주됐대요. 아이고, 우리 다은이. 고생했어. 정말 잘 됐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다은이가 잘 이겨낸 거지. 건강하게 나을게요. 그래. 조심하고 몸 잘 챙겨.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하시네. 당연하지. 첫 손주인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기한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자. 그럼, 사랑 가득한 세상. 남편이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할게.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으아앙.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간호사가 아기를 깨끗이 닦아서 제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어요. 맑고 깨끗한 눈동자였습니다. 우리 딸 안녕.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여보,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예쁘지?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남편이 아기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아기가 남편 손가락을 꽉 쥐었어요.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은아, 정말 수고했어.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아보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우리 손녀. 어머님,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어머님이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서윤이, 한지서 윤, 기쁠 서에 윤택할 윤. 우리 가족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아이라는 뜻이야. 서윤이, 예쁜 이름이네요. 우리 서윤이 건강하게 자라렴.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새로웠어요. 아기 방은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쁜 분홍색 벽지에 작은 침대, 아기 옷장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당연한 거지. 우리 손녀인데. 시어머니는 매일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아기 돌보는 법, 수유하는 법, 트림시키는 법.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다은아, 너무 긴장하지 마. 엄마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울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육아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새벽 수유를 하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줄 거야. 누구도 이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00일이 됐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수진도 왔습니다. 다은아, 축하해. 서윤이 정말 예쁘다. 고마워, 수진아. 너 엄마 돼서 더 예뻐진 것 같아. 그래, 고마워. 파티가 끝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과 함께 서윤이를 재웠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다. 응, 정말 행복해. 이 모든 게 꿈 같아. 1년 전만 해도 힘들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기도 싫어. 정말 감사해. 서윤이가 잠든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사 같았어요. 여보, 서윤이한테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자. 그럼, 사랑 가득한 세상.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윤이는 쑥쑥 자랐어요. 이제 뒤집기도 하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엄마, 마마. 서윤이가 저를 보며 소리를 냈습니다. 정확한 말은 아니었지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 서윤아. 엄마야. 어느 날 오후 택배가 왔습니다.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예쁜 아기 옷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할인의 글씨였어요. 다은아, 출산 소식 들었어. 정말 축하해.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믿어. 서윤이한테 이 옷 선물하고 싶어서 보내.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 나도 제주도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 언젠가 또 만나면 좋겠다. 건강해. 할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도 잘 살고 있나 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서윤이 돌잔치를 열었어요. 한옥 레스토랑을 빌렸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모였어요. 서윤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돌상 앞에 앉혔어요. 자, 서윤아. 뭘 잡을까? 서윤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청진기를 잡았어요. 의사네. 우리 서윤이 의사 될 거야.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가족끼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윤이를 안고 계셨어요. 다은아, 정말 수고했어. 1년 동안.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서윤이 건강하게만 자라렴. 서윤이가 시어머니를 보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윤이를 재웠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인생 정말 달라졌다. 응. 1년 반 전이 기억나? 물론이지. 동창의 날. 그때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도 잘 이겨냈잖아. 맞아. 우리 강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에겐 서윤이가 있잖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행복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싸울 수 있었고,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수진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윤이가 있었어요.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나 아니면 사시는 지역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참여부터 하나씩 해보면 어떨까요? 채널 인생사연 극장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